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중2과학 1단원 물질의 특성 2강 용해도 시작하겠습니다. 물질의 특성. 물질의 특성은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물질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었죠. 용해도도 물질의 특성입니다. 용해는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고르게 섞이는 현상. 이때 용매는 녹이는 물질, 용질은 녹는 물질입니다. 용매와 용질이 균일하게 섞여 있는 것, 이것이 용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금물은 물에 소금이 녹은 것입니다. 이때 물은 용매이고 용질은 소금이죠. 용액은 소금물, 소금이 염화나트륨입니다. 소금은 용질이고 물이 물 숫자죠. 물이 용매입니다. 끝에 용액 글자를 붙여주면 되죠. 모든 용액의 명칭은 용질 이름, 용매 이름, 끝에 용액입니다.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소금물입니다. 설탕물, 물에 설탕을 녹인 것, 물이 용매이고 용질이 설탕이고 용액은 설탕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입니다. 용액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용액의 종류에는 포화용액과 불포화용액이 있습니다. 어떤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용매에 용질이 최대로 녹아있는 용액, 이것이 포화용액이고 포화용액보다 용질이 적게 녹아있어 용질을 더 녹일 수 있는 용액은 불포화용액입니다. 사과 바구니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과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사과가 좀 더 공간이 남아서 더 담을 수 있는 상태는 불포화 상태입니다. 가득 담아서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상태, 하나라도 올리면 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가득 찬 상태를 포화 상태라 합니다. 용액도 똑같이 용질이 최대한 녹아 있을 때 포화용액, 좀 더 녹일 수 있는 상태는 불포화용액입니다.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X축의 온도, Y축의 용해도가 있습니다. 용해도는 물 100g에 용질이 몇 g 녹아 있는지, 이것을 Y축에 표현했습니다. 설탕을 녹일 때 설탕 한 스푼을 찬물에 녹이면 알갱이가 밑에 좀 남아있지만 뜨거운 물에 설탕을 녹이면 완전히 녹아버리죠. 온도가 높아질수록 녹을 수 있는 양이 많습니다. 물 100g에 고체를 녹일 때 보겠습니다. 그래프에서 이 낮은 온도에서 이만큼을 넣으니까 최대로 녹았습니다. 온도를 좀 더 높여주니까 좀 더 많이 녹았죠. 온도가 올라갈수록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양이 많아지는 거죠. 용해도가 증가하는 거죠. 이 곡선상의 점들은 최대한으로 녹아있는 상태죠. 포화 상태에 도달한 겁니다. 곡선 위의 점이 아닌 이런 위치에 용액이 있을 때 이 용액은 불포화 상태입니다. 불포화 상태라는 것은 좀 더 녹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과포화 상태입니다. 더 이상 녹을 수 없으면 다시 고체로 결정으로 석출이 됩니다. 과포화 상태는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보면 포화 상태가 아닌 이 점에 용액이 있을 때 이 용액은 불포화 용액이죠. 이 불포화 용액을 포화 용액을 만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온도는 여기입니다. 온도를 내려주면 이 위치가 됐죠. 곡선상의 점이 된 거죠. 최대로 녹아버렸습니다. 포화 용액이 된 거죠. 온도를 내리면 포화 용액으로 만들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현재 이 용액에 용질을 더 넣어줍니다. 용질이 이만큼 녹아 있었습니다. 용질을 더 넣어주니 포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용질을 이만큼, 이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용질을 더 넣어주면 포화 상태로 만들 수 있다. 포화 용액으로 만들려면 온도를 내리거나 용질을 더 넣어주면 불포화 용액을 포화 용액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용액의 종류에는 포화 용액과 불포화 용액이 있다. 용해도 곡선상의 이 점 위의 용액들은 모두 포화 상태입니다. 이 용해도는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 그것이 용해도입니다. 온도와 용매가 같을 때 물질의 용해도는 일정합니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 값이 다릅니다. 그래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다. 그래서 이 물질의 특성으로 밀도를 배웠고 이제 용해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 3. 고체의 용해도. 대부분의 고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압력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습니다. 용해도 곡선을 봅시다. 용해도 곡선은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Y축이 용해도, 이때 용매를 물 100g, 항상 기준이 100g입니다. 용매 100g에 용지를 최대한으로 얼마나 녹일 수 있는지 그 값을 Y축에 표현했습니다. 용해도입니다. X축은 온도입니다. 모두 고체입니다. 붕산, 염화나트륨, 황산구리2, 질산칼륨, 질산나트륨. 흰색 결정들인데 이 황산구리만 청색 결정입니다. 이 고체들을 물에 녹였습니다. 황산구리 2, 1 이런 것은 화학결합을 할 때 전자의 이동수를 표현했는데 이 구리가 전자 2개를 잃는 경우가 있고 전자 하나를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산구리 1, 황산구리 2라고 하는데 나중에 배우니까 그냥 황산구리 2라고 기억을 해둡시다. 여러 가지 고체의 용해도 곡선을 보면 고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 모두 온도가 올라갈수록 값이 커졌습니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곡선이 됐죠. 그러니까 비례하는 거죠. 붕산의 경우를 보면 20도씨였을 때는 최대한 이거밖에 녹지를 못했습니다. 60도 정도 되면 이만큼이나 녹을 수 있습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 황산구리도 마찬가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곡선이죠. 질산칼륨도 오른쪽 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산나트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염화나트륨을 보면 X축의 나란한 직선이 아니고 낮았을 때는 이거밖에 못 녹았는데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래도 조금 더 많이 녹았죠. 아주 적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소하지는 않으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는 증가한다. 염화나트륨은 소금인데 뜨거울 때 조금 더 잘 녹습니다. 그래프를 보고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은 기울기가 큰 물질입니다. 여기에서 기울기가 가장 큰 걸 알아보려면 접선을 꺼봅니다. 질산나트륨은 이렇게 경사가 나오는데 질산칼륨은 경사가 이렇게 급합니다. 황산구리2도 이 정도 되는데 붕산은 조금 더 낮죠. 염화나트륨은 더 낮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높을수록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거죠. 질산칼륨을 20도씨일 때 보면 이만큼 녹을 수 있었는데 한 70도에서 보면 한 140이 넘습니다. 이만큼 용해도 차가 큰 거죠. 근데 질산나트륨은 20도일 때 이만큼 녹았는데 70도 되니까 이거밖에 못 녹았죠. 용해도 차가 이거밖에 안 나네요. 그래서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은 기울기가 큰 물질로 질산칼륨이 되겠습니다. 가장 작은 물질은 초록색 염화나트륨. 그래서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냉각할 때 석출되는 결정의 양이 많다. 60도씨에서 질산칼륨을 봅시다. 이만큼 최대로 물 100에 녹을 수 있습니다. 105 정도 녹을 수 있습니다. 20도로 냉각을 하면 35 정도 되죠. 냉각을 시키면 현재 이쯤에 오게 됩니다. 현재 이 온도에서는 이거밖에 못 녹잖아요. 이만큼은 녹을 수가 없으니까 결정으로 석출됩니다. 완전히 녹아서 투명한 용액이었는데 냉각을 시켜주니까 하얀색 고체로 다시 결정으로 석출이 되는 거죠. 기울기가 클수록 냉각할 때 석출되는 결정의 양이 많다. 고체의 용해도를 실험으로 알아봅시다. 온도에 따라 물에 녹는 고체의 양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시험관 A, B, C 3개가 있습니다. A에는 물 10, 질산칼륨 5g 녹였습니다. B에는 물 10, 질산칼륨을 10g 녹였습니다. 시험관 C는 물 20g에 질산칼륨을 10g 녹였습니다. 실험을 해봅시다. 1. 물이 든 비커에 시험관 3개를 넣고 물 중탕으로 가열하여 질산칼륨을 모두 녹인다. 시험관 3개를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관대에 놓고 이렇게 녹였습니다. 완전히 녹지를 않아서 밑에 고체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물 중탕으로 물을 넣은 비커에 시험관 세트를 여기 넣었습니다. 물 속에서는 조금 굴절이 돼서 좀 더 굵게 보이죠. 가열 장치 위에 올려서 가열을 해줬습니다. 가열을 해주니 온도가 오를수록 더 잘 녹으니 하얀색 고체 밑에 좀 남아있는 것들이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2. 가열을 멈추고 시험관을 꺼내어 온도계를 넣은 후 식힌다. 완전히 녹았을 때 하얀 결정이 모두 없어졌을 때 시험관 세트를 꺼집어내어서 온도계를 꽂아줍니다. 3. 시험관 AC에 흰색 결정이 생기기 시작할 때의 온도를 측정한다. 밖에 꺼내놓으면 냉각이 됩니다. 점점 온도가 내려가면서 밑에 하얀 결정이 다시 생기기 시작합니다. 생겼을 때 온도 눈금을 잃습니다.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흰색 결정이 생기기 시작할 때의 온도, 딱 시작할 때의 온도입니다. A 시험관은 30도씨에서 투명한 용액에서 흰색 결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B 시험관은 57도쯤 되니 여기 흰색 결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C는 30도가 되니 흰색 결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실험 결과를 가지고 용해도를 계산해 봅시다.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A의 경우는 30도 C에서 흰색 결정이 생기기 시작한다 했으니까 30도 C에서 용해도를 구해봅시다. 물 10g에 질산칼륨 5g 녹인 거였는데 최대로 녹았을 때 온도가 30도였다. 이거보다 더 냉각이 되면 흰색 고체로 결정이 석출되는 거죠. 용해도는 용매 100에 최대한 얼마나 녹느냐이기 때문에 현재 이 실험은 10g에 5g이 녹았습니다. 그럼 100에는 얼마나 녹는지 알아봐야 되죠. 10g이 아니고 100g이 되면 10배 더 양이 많죠. 질산칼륨도 10배 더 많이 50g이 녹았을 겁니다. 그래서 용해도는 50입니다. B는 57도에서 흰색 결정이 시작했기 때문에 57도에서 용해도를 구해보면 물 10에 질산칼륨 10을 녹였으니까 용해도는 물 100에 생각해야 되죠. 용매 100이니까 10배 많으니까 질산칼륨도 10배 많죠. 그래서 B 시험관 57도에서 용해도는 100입니다. 용해도란 최대로 녹았을 때 용질의 그램 수기 때문에 그램이라고 붙이지 않습니다. 수를 그대로 나타나면 됩니다. C는 30도였습니다. 그래서 C는 30도. 용해도가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지 않아도 똑같겠죠. 30도씨에서는 용해도가 같을 테니까 C 시험관은 20g이 10g을 녹였습니다. 물 100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죠. 물 100에 대해서는 20g의 5배입니다. 10g의 5배, 50이 되죠. 그래서 같은 물질일 때 양에 관계없이 용해도는 항상 일정하죠. 물질의 특성이니까. 그래서 30도씨에서는 A, C가 모두 똑같이 용해도가 50 나왔습니다. 57도씨에서는 100이 나왔죠. 이렇게 용해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용질의 석출. 석출이란 용액 속에 녹아있던 용질이 고체로 분리되는 겁니다. 완전히 녹아있던 그 용질이 다시 고체로 분리되는 것, 결정으로 분리되는 것, 그것이 석출입니다. 석출되는 용질의 양은 처음 온도에서 녹아있던 용질의 양에서 냉각한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빼면 석출되는 용질의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계산해 봅시다. 이것은 황산구리2의 용해도 곡선입니다. 온도에 용해도가 비례하고 있습니다. 결정 석출량 구하기 1. A쯤의 용액 140g. A쯤은 현재 용질이 40g 녹아 있습니다. 물 100에 40이죠. A쯤의 용액이 140g이므로 용질이 40이니까 용매는 100이겠죠. 그래서 용액이 140g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40g은 물이 100에 용질이 40입니다. 현재 이 A 용액은 100도였는데 20도씨로 냉각을 했습니다. 20도씨로 냉각을 하면 이점에 도달했을 때는 포화 상태죠. 근데 좀 더 냉각을 시켜서 20도씨까지 냉각을 시키면은 20도씨에서는 최대로 이거밖에 못 녹습니다. 20밖에 못 녹죠. 현재 이만큼은 과포화 상태잖아요. 그럼 이것만큼 결정으로 석출된다. 그래서 이것의 양은 40에서 20을 빼면 20g이 되겠습니다. 2. C쯤의 용액 175g. C쯤은 용질이 75g입니다. 175g이니까 용매가 100이겠죠. 용매 100에 용질 75. 그래서 이것의 온도를 60도씨로 냉각을 시켜주면 현재 이 상태죠. 제대로 이거밖에 못 녹는데 이것은 결정으로 석출됩니다. 이것과 같은 게 이거죠. 이때 석출되는 용질의 양, 하얀 결정이 나올 텐데 75-40, 그래서 35g입니다. 3. A쯤의 용액 140g. 이게 40이니까 용매 100에서 140이라고 했죠. 이 140g에 용질 몇 g을 더 녹이면 C쯤의 용액이 되는가? A쯤의 이 용액이 용질을 이만큼 더 넣어주면 C 용액이 됩니다. 곡선상이점이 되면 포화 용액이 됩니다. 75-40, 35g을 더 넣어주면 포화 상태 C 용액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용질 석출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기체의 용해도.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합니다. 온도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 압력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온도, A, B 시험관이 있는데 탄산수를 넣었습니다.
탄산수가 이산화탄소 플러스 물이죠.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것이 탄산수인데 녹아있던 그 기체 이산화탄소가 사이다를 마실 때 톡톡 쏘면서 상쾌한 맛이 있죠. 시온간을 비커 속에 넣었는데 A는 얼음물이고 B는 뜨거운 물입니다. 사이다를 얼음물에 넣으면 이산화탄소가 잘 녹아 있습니다. 즉 용해도가 높아집니다. 사이다를 보면 기포가 이렇게 하얗게 몇 개는 생겨 있습니다. 근데 뜨거운 물에 넣으면 기포가 많이 생깁니다. 이산화탄소가 용해되지를 못하고 기체로 나가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포, 기체 방울이 표면에 떠오르면 톡 터지면서 공기적으로 나가버리죠. 이산화탄소가 빠진 물은 맛이 하나도 없고 설탕물밖에 안 되죠. 사이다를 맛있게 먹으려면 이산화탄소가 잘 용해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포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용해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는 감소한다. 온도가 낮은 얼음물이면 용해도가 커지죠. 잘 녹아 있습니다. 액체 속에, 용매 속에 기체를 녹이려면 온도를 낮게 해야 한다. 온도가 낮을수록 더 잘 녹으니까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에 반비례한다. 온도는 A 시험관, B 시험관을 비교해 보면 A가 더 낮습니다. 기포 발생량은 B가 더 크죠. 그런데 용해도는 기포 발생량이 적은 것이 용해도가 큰 거죠. 그래서 A가 더 큽니다. A가 온도가 낮은데 용해도는 더 크죠. 그래서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압력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 압력을 크게 했다는 것은 뚜껑을 잘 막았다는 거죠. B는 뚜껑을 안 막아서 사이다를 병뚜껑을 따서 마시고 뚜껑을 안 닫고 두면 이산화탄소가 다 나가버려서 설탕물밖에 안 됩니다. 뚜껑을 닫는다는 것은 압력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면, 즉 뚜껑을 닫아 놓으면 용해도가 커진다. 압력이 커지면 용해도가 커지고 압력이 작아지면 용해도가 낮아진다.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에 비례한다. A, B 비교해보면 A 쪽이 더 크죠. 근데 기포 발생량은 B가 훨씬 더 큽니다. 기포 발생량이 적은 것이 용해도가 큰 거죠. 그래서 A가 용해도가 더 크다. A는 압력이 더 크죠. 압력이 클 때 용해도가 크다.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에 비례한다.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는 낮을수록 압력은 높을수록 증가한다. 중요합니다. 온도는 낮을수록 압력은 높을수록 온도의 반비례, 압력에는 비례.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에 비례했었습니다. 기체의 용해도와 관련된 현상을 봅시다. 1. 물이 든 컵을 햇빛이 든 창가에 두면 기포가 생긴다. 햇빛이 든 창가면 온도가 올라가죠. 컵 속에 녹아있던 산소들이 기포가 되어서 컵 밖으로 터져 나가버립니다. 용해도가 낮아지죠.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가 낮아진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현상입니다. 2. 수돗물을 끓여 녹아있던 염소기체를 제거한다. 수돗물 속에는 염소기체가 들어있는데 끓이면 염소기체가 물속의 용해도가 낮아서 밖으로 나가버리죠. 이 두 개 다 온도에 의한 현상이죠. 3. 잠수부가 깊은 바닷속에서 갑자기 올라오면 수압이 낮아져 혈액 속에 녹아있던 질소기체가 기포를 형성하여 혈관을 막는다. 혈액 속에 질소기체가 있는데 깊은 바다 물층이 내리누르니까 수압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압이 낮은 수면 위로 떠오르면 갑자기 낮아지죠. 압력차가 너무 커지면 혈액 속에 들어있던 질소기체가 혈액 속에 녹아있지 못하고 기포를 형성하죠. 혈액의 진로를 막는 거죠.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 쓰러지죠. 이게 바로 잠수병입니다. 우리 혈액 속의 질소기체는 기체니까 용해도가 낮아지죠. 압력이 낮아지니까. 갑작스럽게 빨리 올라와서 압력차를 너무 크게 해버리면 생겨나는 병이죠. 이 잠수부들은 올라올 때 천천히 올라와야 되겠습니다. 잠수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력에 의한 기체의 용해도 현상이죠. 기체의 용해도.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그람수를 표현했는데 기체는 이렇게 온도와 압력을 표기합니다. 수소가 0.00016, 산소 0.0043 참고로 나타내 봤습니다.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소금을 물에 녹여서 소금물을 만들었다. 이때 용질, 용매, 용액을 쓰시오. 소금물은 염화나트륨 수용액입니다. 녹는 물질이 용질, 소금이죠. 녹이는 물질은 용매, 물이 용매입니다. 용액은 소금물이죠. 혹은 염화나트륨 수용액. 2번 70도씨 물 25g에 고체 A를 20g 녹였더니 포화용액이 되었다. 70도씨에서 고체 A, 물에 대한 용해도는 용매가 25g입니다. 물인데
그것을 20g 용지를 녹였죠. 용해도는 항상 용매 100에 대해 쓰죠. 100g이 돼야 됩니다. 100g에 이것이 얼마나 녹을 수 있냐? 이게 25의 4배죠. 용질도 4배죠. 용질 A 80g이 용해도가 되겠습니다. 25에 20 녹는다면 100에는 80이 녹습니다. 그래서 용해도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죠. 그람이라는 단위 빼고 80입니다. 3번 20도씨 물에 대한 소금의 용해도는 36이다. 20도씨 물 2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소금의 양은 용해도가 36이라는 것은 용매 100에 용질 36g입니다. 똑같은 온도에 물 200g에는 얼마나 녹을 수 있는가? 용매가 2배니까 용질도 2배죠. 72g이 녹을 수 있습니다. 72g. 4번 질산나트륨 용해도를 나타낸 표이다. 용매가 물 100g에 대해서 20도씨일 때 88, 40도씨일 때 104, 60, 124, 80, 148이 나와 있습니다. 60도씨 질산나트륨 포화수용액 112g을 20도씨로 냉각할 때 석출되는 질산나트륨은 몇 g인가? 60도씨가 현재 용매 100에 124g을 녹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0도씨 포화용액은 용매 100에 용질이 124 녹으니까 합하면 포화용액은 용매 플러스 용질이죠. 용매 100에 124 합치면 224g입니다. 60도씨 포화용액 224g일 때 20도씨로 냉각하면 얼마나 석출이 될까 보면 60도씨에서 124였는데 20도씨에서는 88이었습니다. 124에서 88을 빼보면 되겠죠. 20도씨로 냉각했을 때 124에서 88을 빼보면 36g이 나옵니다. 포화용액이 224였을 때 36g이 석출된다는 거죠. 그러면 112g일 때는 얼마나 석출될까? 비례식을 써보면 224일 때 36이 석출됐습니다. 112가 되면 얼마나 석출될까? 224의 2분의 1이 110이죠. 그러면 석출되는 양도 반입니다. 36에서 18이 되겠죠. 석출되는 질산나트륨은 18g입니다. 5번 여러 고체의 용해도 곡선이다. 1. 질산나트륨을 70도씨 물 100g에 녹인 포화용액을 20도씨로 냉각할 때 석출되는 질산나트륨은 몇 g인가? 70도씨 질산나트륨은 빨간 곡선입니다. 70도씨 물 100에 최대로 137 녹을 수 있습니다. 20도씨로 냉각했습니다. 87 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87밖에 못 녹죠. 나머지 이거는 어떻게? 결정으로 석출되겠죠. 137-87이 되겠습니다. 50g입니다. 2. 80도씨 물 100g에 가장 많이 녹는 것은 80도씨에서 이렇게 이어보면 가장 많이 녹는 것은 빨간 곡선보다도 갈색 곡선이 좀 더 올라가죠. 180도 더 되네요. 가장 많은 것은 질산칼륨. 3.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은 기울기가 가장 큰 것. 질산나트륨은 이 정도, 질산칼륨은 더 급하네요. 황산구리 붕산은 더 낮습니다. 염화나트륨은 가장 낮죠. 온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은 질산칼륨, 기울기가 가장 큰 물질입니다. 4.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작은 물질은 기울기가 가장 낮은 것, 염화나트륨. 5. 40도씨 질산칼륨 포화수용액 160g을 20도씨로 냉각할 때 석출되는 질산칼륨의 질량은 몇 g인가? 질산칼륨은 갈색 곡선인데 40도씨를 이렇게 내려보면 최대 60g 녹을 수 있네요. 포화수용액 용매 100에 60 녹을 수 있으니까 20도씨로 이렇게 냉각을 해보니까 30g 녹을 수 있네요. 60g 제대로 녹아 있었는데 20도씨가 되면 제대로 이거밖에 못 녹는데 남아있는 이 용액은 결정으로 석출되죠. 60-30, 30g이 결정으로 석출되겠습니다. 6번 어떤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이다. A, C의 물의 양은 전부 100g입니다. 1. A점의 용액을 포화용액으로 만드는 방법. 온도를 내린다. C가 되면 포화 상태가 되겠습니다. 포화용액이 됩니다. 온도를 40도로 낮춰주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이만큼 용질을 더 넣어주면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B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온도를 낮춘다.
두 번째는 용지를 더 넣는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 B쯤의 용액으로 되려면 A쯤의 용액에 더 넣어야 할 용질은 B쯤의 용액이 이거죠. A쯤의 용액은 이겁니다. 여기에서 얼마를 더 넣어줘야 되겠습니까? 이만큼 더 넣어주면 되겠죠. 이것입니다. 170-80이죠. 90g. 3. B 용액을 20도씨로 냉각시키면 석출되는 결정의 양은 20도씨로 이렇게 냉각을 시켜보면 현재는 포화 용액이었는데 냉각을 시키면 20도씨에서는 이거밖에 녹지를 못합니다. 이만큼 결정으로 석출됩니다. 용매는 다 100이기 때문에 그대로 용해도로 계산해 주면 되죠. 170-45가 되겠습니다. 125g. 7번. 같은 양의 탄산수를 시험관 AF에 넣고 실험한 것이다. AB는 얼음물에, CD는 실온의 물, EF는 50도씨 물에 담갔습니다. 1. 기체의 용해도가 가장 작은 것. 온도가 높은 건 기체의 용해도가 낮죠. 온도에 반비례하니까. EF 중에서도 압력이 작은 게 더 용해도가 낮죠. E가 되겠습니다. 2. 기체의 용해도가 가장 큰 것은 온도가 가장 낮은 것, 얼음물에 넣은 게 되겠죠. AB 중에서도 압력이 크면 더 용해도가 더 커지죠. B가 되겠습니다. 3. ACE 중에서 발생하는 기포의 양을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A, C, E 비교하면 모두 뚜껑이 없습니다. 온도만으로 비교합니다. 가장 기포의 양이 작다는 것은 용해가 잘 돼 있는 거죠. 기포가 많으면 기체가 밖으로 나가버리죠. 용해가 덜 되어서 용해도가 낮죠. A가 가장 작겠죠. 그 다음 C, E가 가장 기포의 양이 많은 게 되겠습니다. 작은 순서대로 A, C, E. 4. 빈칸을 채우시오.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증가합니다. 8번. 기체의 용해도와 관련된 현상을 체크하시오. 1. 구명조끼에 공기를 주입하면 가라앉지 않는다. 공기가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떠오르죠. 이건 밀도를 이용한 것입니다. 2. 잠수부에게 잠수병이 생긴다. 수압차 때문에 혈액 속의 질소가 기포로 분리돼 나오죠. 잠수부가 쓰러지게 됩니다. 기체의 용해도에 관련된 현상입니다. 3. 더운 여름에 물고기가 수면 위로 올라와 뻐근거린다. 더운 여름에 물속에 산소가 온도가 너무 높아서 잘 못 녹아있죠. 용해도가 낮아지죠. 산소가 부족하니까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수면 위로 한 번씩 튀든지 올라와서 입을 뻐근거립니다. 기체의 용해도와 관련된 현상입니다. 4. 물컵에 얼음을 넣으면 물 위에 얼음이 뜬다. 물보다 얼음이 더 밀도가 작으니까 물 위에 떠죠. 밀도입니다. 5. 사이다의 뚜껑을 열면 거품이 발생한다. 뚜껑이 닫혀져 있어야 압력이 커지는데 열어버리면 압력이 낮아지죠.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에 비례하죠. 기체의 용해도에 관련된 현상입니다. 9번. 용해도란 무엇인지 쓰시오. 용해도는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